80% 이상 기능이 망가져도 무증상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침묵의 장기죠. 주로 저는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니까 지방간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방간이 계속 방치가 되면은 섬유화가 또 진행이 될 것이고 간 경화까지 갈 수가 있고 결국엔 최종 종착지 간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영양제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막 20가지씩 막 드시는 분들 막 있잖아요. 되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이게 다 간에서 대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간에 좋은 영양제가 많은데요. 내 간을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요즘에 피곤하다 싶으면 주로 저는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니까 지방간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 자체가 간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뒤늦게 발견하신 분들이 되게 충격에 빠지시는 분이 많아요. 지방간이 있다고요? 이러면서 되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특징이 거의 다 술을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이 있어요. 지방간이 있다고 그러면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게요. 지방간 환자분 중에 80%가 술 때문이 아니고 탄수화물 위주 식사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초음파를 하다가 지방간 보이시는 분, 특히 여자분이 많다 보니까 여자분들께는 제가 물어봐요. 혹시 빵 좋아하세요? 그러면 거의 10분 중에 한 8분 정도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방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이 그렇다고 막 비만도 아니세요. 적절한 체중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많더라. 그 말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나는 뭐 비만 아니고 BMI 수치도 정상이니까 괜찮겠지 하시는 분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요. 사실 알고 보면 이미 본인은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 몸에서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간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빨리 깨우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내 간이 안 좋아지기 전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명심하셔서 지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거는 무증상이 너무 많습니다. 80% 이상 기능이 망가져도 얘가 표현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침묵의 장기죠. 그래도 그거를 이제 조금 예외를 좀 두시고요. 그럼 어떤 증상이라도 있는지 조금의 힌트라도 조금 알아보시면은 간이 어느 정도는 사인을 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최근에 내가 피로감이 되게 많아졌다. 뭔가 힘들다.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초음파 검사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피부가 안 좋아진다. 요즘에 피부가 좀 푸석해지고 그리고 또 특히 좀 노리끼리해지고 까무잡잡해지고 있다. 그러면은 간이 좀 안 좋아지지 않았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은 담즙의 생산과 배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피부색이 딱 봐도 건강하지 않은 피부 색깔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병색이 완연한 뭔가 거무태태한 그런 얼굴색. 너 낯빛이 왜 그래? 되게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 간 기능이 안 좋아졌다. 이 소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변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혹시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요즘 내 낯빛이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드시면 간 기능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피부에 트러블도 유달리 생긴다. 그리고 가끔씩은 소양감, 피부가 간지러운 느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분 변화라든지 수면 장애도 가능하고요. 우울감 이런 것들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는 몸에 부종이 잘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뭐 하체 부종이라든지 몸이 잘 붓고 이런 느낌. 그거랑 이제 더불어서 비슷한 느낌으로 멍이 또 잘 들 때도 있습니다. 간 기능이 안 좋아질 때는 지혈이 잘 안 됩니다. 비타민 K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잘 든다. 이런 분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거는 재생이 되게 잘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증상이 이미 나타났다. 이때는 이제 재생이 될 능력치를 벗어난 수준이라서 간이 다 망가진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요. 1년에 이런 변화들을 눈치를 못 채고 내 간을 방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지방간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가 만성간염 그리고 나서 간 경화로 가고요. 그리고 이 간 경화는 절대 복구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거거든요. 간이 말랑말랑하지 않고 그냥 돌멩이처럼 단단해지는 거고요. 간암으로 그냥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암은 무서운 거가 주변에 너무 중요한 혈관들이 간으로 다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 암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인체의 고속도로를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간암은 되게 전이를 잘하고 멀리 퍼질 수 있기 때문에요. 궁극적으로는 간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런 모든 사인들을 꼭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간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을 해치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술, 담배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간 경화까지 가고 결국에는 간암까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술은 1급 발암물질, 간암의 아주 최대 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우리나라 간암 학회에서는 성인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소주 뭐 3잔, 여자는 2잔 뭐 이렇게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한 방울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워낙에 술에 관대해서 이렇게 나온 권고 사항이지 일단 한 방울도 안 좋습니다. 아주 가끔씩 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막걸리는 어때요? 그거는 뭐 쌀로 만들었으니까 괜찮지 않나? 아니면 와인은 어떤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알코올 양에 의해서 간이 망가지는 거다 보니까 어떤 걸로 만들었든 간에 알코올은 알코올일 뿐이고요. 그다음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모든 암에 마찬가지지만 1급 발암물질로 간암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은 아까 이제 간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해독작용이었거든요. 담배에는 뭐 30가지가 넘는 증명이 된 발암물질이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담배를 피우시면요. 당연히 직접적으로 연기가 폐 세포에도 영향을 주지만 혈관으로 다 흡수가 되고요. 이 혈관을 타고 들어온 독성 물질들이 간에서 다 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술 하시는 분들도 담배를 같이 많이 피우다 보니까 술, 담배는 그냥 세트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암 찾는 의사 채널 식구분들이라면 당연히 술, 담배는 안 하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가 입이 아플 정도로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장수를 위해 정말 필수적인 조건이라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모든 암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간암에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될 아주 나쁜 물질입니다. 두 번째로 간을 맞추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탄산음료수입니다. 과당 음료라든지 탄산음료, 즉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방세포로 바뀌어서 간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다 지방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지방간으로 되는 거고 결국에는 지방간이 계속 방치가 되면은 섬유화가 또 진행이 될 것이고 이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은 간 경화까지 갈 수가 있고 결국엔 최종 종착지 간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위주 식사, 달달한 음식들, 과당, 음료수 다 모두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뭐 이번 영상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술, 담배와 더불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암 찾는 의사 식구들 여러분들이라면 설탕 싫어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너무 쉬운데 껌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간을 지키는 생활습관 통과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한다 뭐 잔소리라고도 여기시겠지만 잔소리도 아주 몸에 좋은 자술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영양제 또 똑같거든요. 너무 많은 종류의 영양 보조제, 건강 보조제 너무 많이 드시면 이게 다 간에서 대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요. 간독성으로 이제 남을 수밖에 없고 간 수치가 이제 올라가다가 간에 부하가 걸려서 간 기능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 세포가 이미 망가져서요. 간 뭐 수치가 되게 올라가 있고 간 경화라든지 만성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와서 그거를 먹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서 처방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영양제는 보조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밀크시슬, 기타 등등 되게 간에 좋은 영양제가 많은데요. 내가 그냥 요즘에 피곤하다 싶으면 내 마음의 위안으로 드실 뿐이지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간세포가 살아나고 하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양제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막 20가지씩 막 드시는 분들 막 있잖아요. 되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남용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약발이 좀 잘 드는 체질인 것 같아. 그래서 약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같은 거, 뭐 수면제도 마찬가지지만 타이레놀을 한 번에 적정 용량을 안 지켜가지고 너무 많이 먹게 됐다. 이런 분들은 이제 간 수치가 예를 들어서 뭐 40까지 정상인데 막 몇 배까지 뛰기도 해요. 간세포가 그냥 막 녹아서 나오는 거죠. 사실 뭐 식약청이나 의약처에서 뭐가 허가가 된 약이긴 하지만 이게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벗어난 용량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내 간 수치는 괜찮은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간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물을 많이 먹어서 정화작용을 일으키는 게 차라리 낫고요. 특히 간 수치가 이미 안 좋으신 분들은 더욱더 금기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간 영양제 돈 들여서 챙기실 필요가 없고 그 돈으로 그냥 생수 한 병 사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간을 망치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무분별한 피어싱이라고 하죠. 아니면은 문신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게 무슨 상관인지 하실 수가 있는데 불법적인 곳에서 문신이라든지 피어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분에게 썼던 바늘을 가지고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피부에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처를 통해서 간염 바이러스가 투입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뭐 항체가 없는 경우다. 그럴 경우에는 B형 간염, C형 간염의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들은 간에 잠복을 하게 되고 결국엔 그 바이러스들이 간에 나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분별한 피어싱과 문신,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내 간을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내버려 둬라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간다. 이럴 때가 이제 간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간은 이미 내가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양분을 다 흡수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에 대해서 더 이상 로딩을 줄 필요가 없고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한 건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영양제도 딱히 뭐 따로 추가할 것도 없고요. 다만 이제 염두에 주실 거는 과체중은 당연히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과 식습관을 개선하셔가지고 지방간을 향상시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딱 행동을 하시고 그게 아니고 간 수치가 정상 소견이신 일반 분들이라면 간에 대해서 딱히 더 이상 뭘 추가를 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제가 말했던 피해야 될 것들만 잘 유념하셔서 그것들만 잘 지켜주시면은 무병장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굳이 내가 간 건강을 위해서 좀 뭔가 해주고 싶다, 내 몸을 위해서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건강검진 받으셔가지고요 초음파 한번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방간 있으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체중은 적정 체중이어도 내장 비만이 있으신 분들이 지방간도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초음파 하셔서 지방간이라든지 간 수치는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로 하시면 내 간에 딱 맞는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복부 초음파와 함께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굳이 간 질환이 있으시거나 간 수치가 이미 안 좋으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받으셔서 거기에 맞는 치료 약물을 쓰셔야지 민간요법에 의지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되게 쉬운 장기예요. 그만큼 별로 해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100살까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간이 하는 역할과 간을 해치는 최악의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간 같은 경우는 정말 묵묵히 일하는 장기다 보니까 간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은 안 하기만 하면 간은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쉬워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만 잘 지켜서 하시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그냥 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